자바 SE 다운로드 및 설치에 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바 SE란 스탠다드 에디션을 이야기하고, 스탠다드 에디션은 여러분들이 PC에서 자바로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JDK가 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 자바 SE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여 그 결과 중 오라클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클릭하여 오라클 SE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오라클 JDK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64비트 컴퓨터를 사용 중이라며 JDK 14 윈도우즈 x64 bin.exe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인스톨러가 다운로드 완료되면 열기를 통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기본 위치의 기본 설치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JDK의 튜토리얼과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Next 스텝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JDK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클로즈로 진행하겠습니다. JDK의 다운로드와 인스톨이 되었으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올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JDK의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을 다음과 같이 띄우고 자바라고 입력하여 보겠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환경 변수 패스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 것입니다. JDK를 위한 환경 변수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해서는 내 PC의 속성에 고급 시스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 변수 설정에 관한 다이얼로그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 사용자 변수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자바 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명에다가 우리가 설치한 JDK가 설치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로 찾아보니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아래 자바 아래 JDK-14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해당 폴더에 절대 경로명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자바 홈의 값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이 자바 홈을 이용하여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와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 이 두 가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변수 중에 보면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환경 변수 편집 상자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java _home %bin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기호와 %기호 사이에 입력하는 이름은 환경 변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java _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와 % 사이에 자바 언더바 홈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입력한 C 역슬래시에 프로그램 파일스 역슬래시에 자바 역슬래시에 jdk-14라고 하는 폴더 값이 입력된 것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파일 탐색 창에서 보시면 jdk-14라고 하는 디렉토리 속에는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속에는 자바와 관련된 실행 파일과 DLL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패스라고 하는 윈도우즈 환경 변수에 설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패스는 자바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자바 가상 머신이 이를 바탕으로 클래스를 로드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윈도우즈에는 클래스 패스라는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클래스 패스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은 세미콜론 % 자바 언더바 홈 % 역슬래시 lib 세미콜론으로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역슬래시 자바 역슬래시 jdk-14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자바 언더바 홈 %가 해당 경로명을 대신하는 환경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 다음에 lib라고 하는 디렉토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슬래시 lib까지 하게 되겠고, 다른 경로를 더 추가할 것에 대비하여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더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제 명령창에서 다시 자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똑같은 메시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환경 변수를 적용해서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은 후 다시 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열린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자바라고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다운로드 및 설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프로그램을 열기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실행 플랫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클립스 베이스 기본에다가 어떤 플러그인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바를 개발하는 것에 맞춰 설정하기 때문에 자바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포함된 채 배포되는 첫 번째 있는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라고 하는 배포판을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배포판을 기본적인 설정 아래에서 설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 버튼이 enable 되고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타의 자바나 C++, 파이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다 보면 워크스페이스 또는 솔루션 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관리 단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책상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책상 배치 그리고 책상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경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워크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업을 진행할 때 여러 디렉토리와 많은 자료들을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위치, 작업의 기준 디렉토리를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이클립스가 제안한 워크스페이스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이 나타났다면 제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만약 창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대체적으로 앞서 JDK 설정이 문제 있거나 또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메시지를 검색창에 검색하여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이전 사람들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들을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 여러분들 학습 자료실을 통하여 배포된 JRobotics라고 하는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실에 있는 JRobotics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JRobotics 파일은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그대로 익스포트하여 저장한 압축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고 실행된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 아카이브, 즉 압축 파일로부터 가져오겠다를 선택합니다. 앞서 다운로드 받아 놓았던 jrobotics.zip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리스트에 JRobotic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JRobotics 프로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후에 어떻게 삭제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JRobotics 프로젝트의 SRC 밑에 있는 디폴트 패키지 밑에 있는 launcher.java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래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므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우리가 런처.java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런처라고 하는 이름의 실행 네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런처가 되겠고 메인은 프로젝트가 JRobotics 밑에 메인 클래스가 런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킬 적에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바 3D 모듈을 로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강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 수업 강의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행 환경이 윈도우즈 32비트냐 64비트냐 또는 리눅스나 맥킨토시 맥OS냐에 따라서 실행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환경은 윈도우즈 64비트 환경입니다. 설정을 위해서는 수업 자료에 있듯이 argument라고 하는 탭에 VM argument라고 하는 곳에 -D 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요. java.library.pass는 우리 lib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JRobotics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libs/ 그리고 지금 환경이 win6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은 되었지만 JRobotics 프로젝트에는 프로블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JRobotics 아이콘을 보면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것의 의미는 제가 JRobotics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JDK의 버전이 굉장히 예전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1.6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는 14 버전까지 하이픈 14 이렇게 되어 있던 버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설치된 JDK 버전으로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JRobotics 아이콘 느낌표가 있는 그 아이콘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인 경우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는 Properties for JRobotics 또는 속성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 보게 되면 Java Build Pass라고 하는 메뉴가 왼편에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Java Build Pass라고 하는 메뉴를 왼편의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탭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탭에 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Java SE6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선택 중에서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JR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JDK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빨간 아이콘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겠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JRobotics 아이콘에도 느낌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